지금부터 설명할 6장에서는 다 작성한 도면에 뭘 그렸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린 게 크기가 얼마인지를 표시해주는 치수를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글과 치수까지 다 들어가서 완성된 도면을 출력해보는 기능까지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글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줄 문자와 단일행 문자입니다. 여러 줄 문자와 단일행 문자.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 줄 문자는 마치 폴리선과 같은 거다. 단일행 문자는 선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줄 문자는 폴리선처럼, 폴리선은 그리면서 선으로 그렸다가 호로, 곡선으로 바꿔서 그리다가 폭을 조절해서 0에서 30으로 뭐 이렇게 두꺼운 선을 그릴 수도 있었고, 다시 선으로 바꿔서 그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기능을 끝내면 한 번에 실행된 작성된 모든 객체가 하나의 폴리선으로 엮여 있는 이런 거죠. 여러 줄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줄 문자도 다 작성할 때까지 여러 줄을 만들었더라도 하나의 문자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폭 같은 걸 수정할 수 있었듯이 폴리선에서는 그런 것처럼 각 글자별로 속성이나 어, 문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볼드체, 두꺼운 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탈릭, 기울어진 글꼴을 사용하거나 취소선을 집어넣거나 하는, 아니면 위첨자, 아래첨자, 제곱 표시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 줄 문자고, 단일행 문자는 마치 선처럼 그냥 실행은 되지만 기능을 마치고 보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분절된 객체로 작성이 되고, 다른 어떤 속성도 줄 수가 없는 선처럼 단일행 문자는 여러 줄을 한 번에 만들더라도 각각 한 줄이 하나의 문자 객체로 나뉘고, 문자의 높이, 그러니까 문자 크기 조절을 글자별로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 그냥 문자 객체 자체의 전체 크기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 줄 문자는 마치 MS 워드나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일행 문자는 이런 일반 메모장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글꼴을 바꾸더라도 전체가 한 번에 다 바꿔지는 이런 메모장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줄 문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 만큼 인터페이스가 복잡하죠. 근데 단일행 문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적고 설정할 것도 적고 간단하게 몇 글자 넣기에 더 편한 기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폴리선을 분해하면 선으로 넘어갔죠. 근데 선을 다시 폴리선으로 합칠 때에는 원래 있던 폴리선의 두께라든지 그런 설정들은 다 다시 복구할 수는 없었어요. 분해하는 즉시 날아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줄 문자를 분해하면 단일행 문자가 돼요. 근데 여러 줄 문자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높이를 바꾸고 글꼴도 바꾸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설정이 다른 것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단일행 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끊긴 걸 다시 여러 줄 문자로 합칠 때에는 원래 속성이 다 들어간 걸 그대로 복원하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의 객체로 연결만 될 뿐이지. 그리고 연결해 주는 것도 기본 기능에는 없고요. 오토캐드 익스프레스 툴스, LT에서는 사용 못하는 컨버트 투 M 텍스트라는 요 기능이 있어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개략적인 개요고, 책에는 아예 여러 줄 문자를 그려보는 그런 과정까지는 없어요. 그냥 설명을 하면서, 어,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한번 개략적으로만 살짝 해보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테이크 몇 번 해보면서 해봤더니 이게 다
문자 설명 다 끝내니까 한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조금 짧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에 있는 대로 단일행 문자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단일행 문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명령어, 여러 줄 문자는 명령어, 전체 명령어가 mtext, mtext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단일행 문자는 tex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기능들의 단축 명령어 규칙에서 유출을 해보자면 여러 줄 문자는 mt겠구나, 단일행은 t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t는 여러 줄 문자입니다. 요게 다른 거랑 규칙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단일행 문자 간단한 기능을 더 많이 쓰는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단일행 문자는 DT를 사용을 합니다. MT나 T로는 여러 줄 문자고요. DT가 단일행 문자예요. 요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책 뒤에 쭉 보다 보면 단축 명령어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mtext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설정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t를 입력하면 mtext가 실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m만 지우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하는 게 있었죠. 앞에서 지내오면서 복사를 CC로 쓰거나 뭐 레이어, 특성 관리자, 닫는 버튼 없어서 LLA로 쓴다거나 뭐 그런 거 몇 개 있었죠. 편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단일행 문자 단축 명령어 입력해서 사용을 한번 해봅니다. DT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마치 못 갖기 할 때 이렇게 현재 설정 값이 나오는 것처럼 문자도 현재 설정 값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알아두셔도 일단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문자 스타일이라는 건 현재 사용할 글꼴을 얘기합니다. 글꼴을 스탠다드라는 스타일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해 있는데 요거 스타일은 요렇게 요거 확장해 보면 종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관리, 스타일 관리 이쪽에 가면 스탠다드라는 게 에어리얼 폰트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10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스타일에 대한 건 일단은 기능에 집중을 좀 하고요.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문자 스타일은 좀 알아도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95%가 넘어요. 아주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까지 되게 많은데 책에서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건 10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게 글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현재 값인데 이거는 입력할 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설정한 문자 높이 따로 지정 안 하고 엔터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기본값이 2.5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라는 게 있는데 이 자리 맞추기도 10장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클릭한 지점이 블록의 삽입점과 같이 삽입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문자가 오른쪽으로 쓸 거냐, 즉 문자보다 기준점이 왼쪽에 있냐, 문자보다 기준점이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문자의 중심에 기준점이 있는 거냐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왼쪽이 가장 기본값이에요. 이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자가 작성이 되는데 자리 맞추기가 왼쪽에 돼 있죠. 전체 문자의 왼쪽에 지금 입력한 요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여기 입력점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써질 겁니다. 자, 시작점을 입력을 하면 문자 높이를 지정을 해달라 그래요. 기본값은 2.5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 높이 값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문자 높이를 다시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타이핑을 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 마우스 커서까지 표시되는 저 점선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메일 값으로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돼서 요렇게 요 크기로 문자가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 각도를 지정하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문자를 넣을 거냐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0도가 0도 방향으로 글자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30도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기울어서 30도 각도로 글자가 진행이 되면서 나갈 거예요. 0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문자 내용을 입력해줘요. 어이구, 끝내버렸네요, 실수로. 대충 입력을 하고, 너무 크죠? 이 정도 높이로 쭉 명령어는 dt.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그동안 기능을 끝낼 때에는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ESC를 눌러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ESC를 누르면 현재까지 입력한 건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입력한 거를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 글자가 다 날아갑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ESC를 누르면 기능이 문자 입력하는 기능이 취소되면서 글자 써놨던 게 날아가요. 자,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공백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엔터를 눌러볼까요?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자,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명령을 아예 글자를 저장을 하고 명령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을 누르고 온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하면 기능이 끝나고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거 한 개만 딱 쓸 때죠. 자, 일단 두 줄 썼으니까 체크를 해보자면 한 줄마다 하나의 문자 객체로, 두 개니까 문자에 2번 붙었죠. 각각 독립된 단일행 문자로 따로따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으로 했더라도 한 줄에 하나씩 객체로 지정이 됩니다. 자, 내용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기능이 끝나게 되죠. 근데 문자를 꼭 하나씩 넣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글자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입력할 점을 마우스로 찍어줍니다. 이때는 어떤 객체 스냅이나 그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점부터 글씨를 또 써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마치 선처럼 다음 지점을 클릭을 해주면 문자를 이렇게 계속 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썼다. 그럼 컨트롤 엔터를 해도 되고 클릭하고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해줘도 됩니다. 자, 한 개만 입력을 할 때에는 컨트롤 엔터, 한 개만 입력할 때에는 컨트롤 엔터를 해도 되고 딴 데 한번 마우스로 클릭했다가 ESC로 취소를 해줘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컨트롤 엔터가 더 손에 익을 거예요, 아마도.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복사가 더 자주 사용된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일행 문자를 사용을 하면 높이값 지정을 해줘야 되고 회전 각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어 입력하고 마우스로 위치 클릭하고 엔터 이 과정을 지나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지정을 해 주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미 도면에 보면 많은 글자들이 있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복사 명령어로 정확한 위치 잡아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자, 수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제 직접 해보세요를 통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해볼까요? 자, 예제파를 열어주겠습니다. text.dwg 파일을 열면 이렇게 단면도가 대충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 기능 아니면 복사 기능으로 문자를 1층 바닥 위에 2층 바닥 옥상이라고 기재를 할 거고요. 1층 사무실 다시 1을 복사해서 1층 사무실 다시 2, 그 다음 2층 사무실, 그 다음 옥상 조경이라고 글자를 추가해서 넣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를 옆에다가 복사를 할 텐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기 좋게 평행하게는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복사할 때는 복사 기능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옆으로만 가면 되니까 직교 모드 켜서 적절한 위치 잡아서 클릭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 칸 간격이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한 위치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기준점을 중심선에 잡으면 되겠죠. 이게 끝점이 안 켜져 있네요. 기재선의 끝점 켜고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러면 요 선에서 여기까지 숫자 1까지의 거리가 요 선에서 숫자 1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 위치 잡기가 좀 더 편하겠죠. 자,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만 수정을 하면 될 거예요. 될 건데 이 문자를 수정할 때 블록을 수정할 때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도 더블 클릭하면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텍스트 에디트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파랗게 다 선택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타이핑을 하면 글자가 있는 게 지워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끝에 1만 지우면 되니까 화살표, 키보드의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여 준다거나 아니면 한번 앞을 살짝 더 클릭해서 숫자 2번 지우고 1번 지우고 2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문자 내용 다 바꿨으면 여기에서는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문자를 새로 만들 때는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 문자를 새로 만들었는데 텍스트 에디트 주석을 수정하는 기능이라서 다음 줄을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 엔터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만 누르면 기능이 끝납니다. 수정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컨트롤 엔터도 먹기는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되다 안 되다 하면 이상하니까 컨트롤 엔터도 먹기는 먹는데 여기선 그냥 엔터만 눌러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정을 해도 그 다음에 수정하는 기능이 끝나진 않아요. 끝나진 않는데 요 옵션 중에 모드라고 있죠. 이 모드가 멀티플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대부분의 오토캐드에서는 멀티플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오토캐드 2014였나 15였나가 이게 멀티플이 아니라 단일이 싱글이 기본 설정이었던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에서는 바로 기능이 끝납니다. 싱글이 기본 설정이라. 근데 지금 대부분의 버전에서는 멀티플이 기본 설정이라서 여러 개 수정할 수 있게 또 객체를 수정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있는 걸 클릭하면 또 더블 클릭할 필요 없이 이번엔 클릭만 하면 문자 객체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 개 한번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복사로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복사를 해주면 좋겠죠? 대충 아무데나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2층 바닥,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지울 거니까 바로 옥상, 여기도 옥상 조경, 그 다음에 여기는 2층 사무실 다 수정을 하고 끝내기 위해서 엔터 한번. 이렇게 해서 새로 넣는 것보다 옆에 있는 거 복사해서 집어 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런 내용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정하는 기능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에디트죠. 텍스트 에디트. 요 기능도 명령어예요. text edit 라는 명령어인데 요 명령어도 단축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 명령어가 총 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개, 제일 짧은 거 edit라서 앞에 ed예요. ed. 요거 한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버튼은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볼까요? 텍스트 에디트는 따로 버튼은 없습니다. 따로 이 리본 메뉴에 버튼은 없고요. 자, 단축 명령어 ed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단일행 문자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여러 줄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안 나오는 내용, 책에 안 나오는 내용도 추가로 조금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문자 내용을 수정을 해주려면 꼭 더블 클릭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특성 창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객체 특성 선택을 하면 여기 있는 게 이쪽에 나오죠. 그 중에 문자 내용 요거를 바꿔주면 다시 1을 추가해주면 이쪽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데서 여기서 글꼴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글꼴은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로 안에서 따로 만들어 놨어야 해요. 스타일 1이라는 거에서는 뭐 이런 걸 쓰자.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쓸 수가 있게 표시가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글꼴 특성에서 스타일에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지금 왼쪽이라서 요거 기본점이고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여기 오른쪽. 자, 이렇게 자리 바꾸기 값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줄 건 사실 이거 자리 바꾸기랑 뭐 다른 건 특성에서 사용하실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자 높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250인데 500으로 입력을 하면 커지겠죠. 요렇게까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편집도 마찬가지로 특성창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은 여러 개 선택해서 그 중에 문자에 대한 것만으로 바꿔서 높이를 500으로 수정하면 문자 높이만 바뀌는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 특성창 활용하는 거는 뒤에서 아마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본만 한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300 엔터 하면 200 500 이렇게 해서 문자 크기만 한 번에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줄 문자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줄 문자는 단일행 문자는 기준 점을 클릭을 했죠. 여러 줄 문자는 면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종이다 라는 거죠. 종이의 가로 폭과 위아래 높이까지 해서 이 영역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영역보다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글을 작성을 했어요. 그럼 요 영역이 되는 거고 영역을 줄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길이 글이 하나만 이렇게 길다. 그럴 경우에 요거 좌우를 좁히게 되면 이거 글 내용을 대충 써가지고 인식을 못하네요. 대충 쓴 다시 여러 줄 문자는 영역을 정해주게 됩니다. 영어는 를 누르면
줄 바꿈 엔터를 누르면 기능 종료 엔드 문자 저장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폭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요 영역에 꽉 차지 못하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모장에서 줄바꿈 옵션이랑 똑같죠. 자동 줄바꿈 써 있을 때 가나다라 가나다라 이렇게 글이 한 줄로 이렇게 써 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줄이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처럼 오토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영역에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줄바꿈을 이렇게 해주면 다음 페이지로 한 문장씩 한 줄씩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1, 콤마 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번호라는 걸 인식합니다. 마치 워드 같죠. 그래서 번호 지정을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줘요. 그리고 취소하려면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요만큼은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다. 얘네들은 좀 키우고 싶다.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리본 중에 요게 글자 크기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여기에서 200 너무 작네요. 2000 이라고 하면 요 줄이 2000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글자만 3000이고 싶다. 그럼 그 한 글자만 선택을 해서 30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킹 같이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처럼 마스크, 텍스트 마스크 같은 것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요.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특성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취소하고요. 요만큼만 두껍게 하고 싶다. 두껍게 하고 싶다. 잘 안 보이네요. 얘를 볼드로 굵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탈릭으로 기운 거 아니면 아랫줄 위에 줄 그리고 요만큼 위첨자 아래첨자 그러니까 미터 제곱 같은 거 표시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기능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다만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친구를 분해를 한다. 분해를 하게 되면 일단 한 번 분해됐죠. 왼쪽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분해를 하면 각 줄별로 인데 속성 준 것마다 하나씩 하나씩의 객체. 열어랑 줄은 글자 높이가 다르니까 따로 분리가 된 거고 줄과 문자의 단축은 이탈릭이죠. 여기는 기울어져 있어요. 이 친구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 명, 령, 어는 MT까지가 한 번에 문장이었는데 줄이 바뀌어 있으니까 명만 하나, 령만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분절돼서 들어갑니다. 엔터에도 아까 볼드체 두껍게 하는 거 넣어줬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성별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 익스프레스 툴 쓰기 있는 기능으로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주지는 못해요. 아주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주지는 못하고 이탈릭 같은 거 기울어진 글꼴이랑 그런 거 다 날라갔죠. 그리고 합쳐주는 것도 완벽하게 깔끔하지는 못하고 정리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줄 문자 분해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일행 문자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문자의 내용이 되게 길죠. 이 세부적인 설정이 이런 스크립트 형식으로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 줄 문자 같은 경우엔 특성에서 문자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문자 높이 같은 걸 수정해 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걸 높이를 200으로 수정했더니 요렇게 전체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높이는 200이고 그거에 몇 배 크게 한다라고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크기를 바꿔주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 바꾸는 것도 이 긴 것 중에서 원하는 것만 찾기도 조금 힘들고요. 대신 여러 개 선택을 해서 문자 높이 한 번에 수정하는 건 가능하긴 하죠.